대표적인만 골라가 쭉 한번 제가 다룬 일들을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사회에 대한 또는 디자인에 대한 그 관점들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1973년에 그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가솜씨 어소치에이츠라고 지금 개인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1996년에 주식회사 디자인 이가스퀘어를 재조직하면서 국내외에 어떤 파트너십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 대표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표는 아니고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문으로서 안팎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디자이너로 살아가기라는 오늘 강연의 주제를 계기로 해서 저의 디자이너로서의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혀 그 기회가 참 없습니다. 10한 몇 년 전에 홍대 비닥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선제미술관에서 한번 렉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좀처럼 이런 기회를 못 갖고 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지금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196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산업은행에 입행을 해서 조사부에서 은행의 홍보 일을 시작하는 걸로 디자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에도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3학년 때까지는 지금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사영어라는 영어 잡지가 있습니다. 그 시사영어사에서도 간단히 알바이트 일을 했습니다. 디자인 알바이트를. 그래서 본격적인 것은 제가 서울대학교에 이제 응용미술과에 응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산업은행도 어떻게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은 떨어지고 낙방을 하고 산업은행에는 합격을 하고 해서 산업은행에서 처음 이제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55년 동안 이제 쭉 현재도 역할을 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출난 뭐가 없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회가 저를 좀 찾고 있는 중이고 또 제가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68 정도 됐습니다. 밝히긴 뭐하지만은 그랬는데 어느 분야에서는 정년을 넘기고 은퇴를 했을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디자이너에게는 정년 퇴직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일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디자인 트렌드를 이끌고 가는 많은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요즘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 부분 70, 80대 노인 디자이너들이 거의 지금 현재 세계의 디자인 흐름을 잡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특히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라이팅, 조명 예술가라고 하는 잉고 마우라라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인가요? 광주에서 디자인 비엔날레인가 거기에 아티스트로서 참여를 하셨죠. 실망이 많이 컸답니다. 그래서 저를 보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죠. 미루어 짐작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공무원들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나 예우나 이런 것도 엉망이었던 것 같고 예상 내용도 그랬고 또 실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디자인을 현실화 시켜버린 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서 굉장히 아주 실망을 많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즘 아까 잠깐 이제 얘기하셨지만은 요즘은 이제 전 세계 어떤 국경이 없는 그런 무한 경쟁 속에 지금 기업들이 살고 있고 디자이너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스타 디자이너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곰곰이 좀 많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제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저는 요즘 이제 일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디자이너는 결국은 아티스트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대중문화를 조금 한 발짝 앞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일상에 대한 이제 가치를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좀 파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남들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얼마 전에 아마 대림미술관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3개월 한 20여일 동안 했나요? 그 세계의 순회 전시를 하고 있는 디트람스 전시가 있었습니다. 레스 앤 모아른.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자세히 설명을 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매체에서도 홍보는 엄청나게 됐는데 그 전시의 제목이 레스 앤 모아입니다. 그분이 50년 동안 195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50년 동안 그 브라운이라는 조직 속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의 어떤 그런 철학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의 철학은 레스 벗 베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제 묻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개념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나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개념이 좀 싹이 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디자이너가 너무 경제적인 수단 또는 정치적인 수단으로까지 와가지고 너무 일회성의 어떤 그런 전시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거의 저는 아까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할 분명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그리고 정교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디자이너들이 하는 어떤 상품들이라든지 물건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이 대중들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광고라든지 이제 그 매체의 어떤 그런 그 활약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잘못 오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은 상품을 소비자에 공급하는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결국은 돈벌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돈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런 물건을 공급해주고 서비스를 공급해 줌으로써 얻는 재화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눈에 부딪히는 모든 요소들이 전부 디자인인데 건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니지서부터 가게에서부터 그 커피집 요즘 커피집 굉장히 많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커피를 들고 다니는 이제 서양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지만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원래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구 사회 스타벅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서양 사회의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이 대중 시장까지 다 장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잡지 매체도 마찬가지죠. 잡지 매체는 보더라도 지금 주로 패션 잡지가 좀 그렇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거의 우리 국내에 오리진한 잡지가 거의 없어지고 있지 않나. 문학 정도의 잡지가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관여했던 뿌리 큰 나무 잡지 같은 그런 잡지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잡지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패션 아니면 인테리어 아니면은 이런 그런 류의 잡지들이고 그것이 전부 라이센스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현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좀 더 현대화된 시대의 요청에 따른 그런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은 현재 하나의 어떤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하나의 큰 대중적인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건 그대로 가되 조금 의식이 있는 분들은 좀 자기를 찾아주지 않더라도 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것을 제안하고 하면서 좀 설득력 있게 사회를 조금은 좀 비중감 있게, 왜냐하면 옳은 것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업 구조에서도 51% 49% 구조로 해서 51%를 가진 분들이 경영권을 갖고 인사권을 갖듯이 이 사회도 조금은 큰 차이는 안 나더라도 조금은 좀 위에 쓴 바람직한 우리에게 이로운 그런 쪽의 어떤 이 관점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라는 건 디자인이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건도 만들죠. 서비스도 만들죠. 커뮤니케이션도 하죠. 그 삶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느 매체에서 어느 조직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50년 동안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온 사람은 아니지만은 정원한 미술을 좋아해서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좋아했고 영화 포스터를 좋아해서 영화 극장 옛날에 이제 제가 지금 중학교 국민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좋아하는데 그 서양 영화들의 포스터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일러스트레이션 들어가고 한디 같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포스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도 좋고 포스터 레이아웃도 좋고 그래서 제가 어느 극장에는 제가 이 간판 그리는 데까지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 그리는 것도 봤고 또 외국 서양에서 온 포스터도 제가 얻고 그래서 맨날 그걸 또 그렸어요. 그대로 카피를 하고 복제를 하고 이런 일을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응용미술학과도 이제 가게 됐는데 너무 낙방을 했고요. 근데 공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산업은행은 또 동시에 쳤는데 산업은행에는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산업은행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시점이 62년도입니다. 그게 원료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는 해입니다. 제가 산업은행이 어떤 은행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세상도 모르고 하여튼 거기에 합격이 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기간산업 투용자 업체예요.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예금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입행할 1962년도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간산업 투용자 업체였습니다. 이걸 빨리 잘 살아보세를 목표로 해서 공업화세, 산업화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책이 끌어갔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하는 자금을 뒷받침할 은행이 산업은행이었습니다. 그때 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일을 맡았어요. 그 일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는 선진국에서 돈을 빌려와요. 빌려오는 일이 산업은행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산업의 앞으로 가능성을 알리는 홍보책자들이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인쇄물이었었어요. 하여튼 최고로 만들어야만 돈을 빌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고로 하여튼 맨날 잘해서 그 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했느냐 하면 산업은행 성격 자체도 모르고 또 어떤 홍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제 머릿속으로는 해외에도 선진국에도 이제 이런 많은 개발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과 같은 성격의 은행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부 그 홍보팀에 전부 그 편지를 하나 적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때 뭐 디자인하지만은 사실 아트 디렉터라고 제가 그냥 그 짓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 하시는 분한테 번역을 맡겨서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개발은행한테 전부 편지를 돌렸더니 저는 사실 별로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그때 뭐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였었고요. 가난했고. 그런데 하여튼 뭐 몇 개월인가요? 한 석 달 이후서부터인가 하여튼 뭐 엄청난 자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전혀 제가 관계도 없는 은행 통장까지도 견본이라는 도장이 찍혀가지고 통장들도 종류별로 다 들어오고요. 애니얼 리포트라든지 브로셔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지금 같으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벌써 이 나라들이 전부 이렇게 순진성이 좀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뭐라고 나쁜 말로 하면 약을 때로 약아졌기 때문에 쉽게 정보 주지도 않지만은 뭐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뭐 거기도 우편료까지 들여가면서 줄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그렇고요. 지금 현재를 보면은.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좌우지간 굉장히 그 우리 사회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가난했지만은 순수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엄청나게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또 소화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얘기하려는 그 다른 점이 있다면은 산업에서 시작한 그 직장 사회 활동이라는 것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뿌리 깊은 나무에 유일하게 한창기 사장이라는 있었지만은 그분도 거의 저한테 임원 상태고 지침만 주는 상태고 거기 때문에 거의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스스로 주어진 일을 판단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정규교육 받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그 해외 무슨 출판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드물고요. 어쩌다가 이제 뭐 법무사인가요? 법문사인가 거기 해외 도서 취급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일본 서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서적에도 그렇게 많은 걸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 사람들도, 그네들도 역시 깊이 못 들어가 있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특히 산업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뭘 개념적으로는 뭘 이렇게 일깨우게 해주지만은 결국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자료라도 받아보고 또 이제 이걸 시각화하는 문제가 또 있는데 시각화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료가 뾰족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잡지들 이제 룩이라는 잡지가 옛날에 나왔었죠. 룩이라는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플레이보이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미8군에 필요한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왔었는데 그걸 유일하게 구입할 수 있는 동네가 어디냐 하면 명동 뒷골목에 지금 중국 대사관인가요? 지금 중대사관 아닐 것 같은데 거기 언저리에 쭉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한 군데가 남아있다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쪽을 가야만 어떤 서양의 그런 선진적인 잡지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건 이제 미8군에 이제 납품이 되면은 미8군에서 한 달만 지나면 잡지는 다 표지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쓰레기에 버리는데 그거를 또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전부 그 쓰레기 수거를 해가지고 그 명동 그 자리에 갖다 서점에 갖다 팔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잡지들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이 잡지가 왜 이렇게 고상하게 보이느냐, 이게 멋지게 보이느냐, 참 디자인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숨은 질서가 있을까? 비례는 어떤가? 크기는 어떤가? 활자의 크기는 어떤가? 글줄 길이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많은 걸 선을 쳐가면서 해봤습니다. 근데 그 선을 쳐서 나중에 지금 이민세 된 거지만 여기 무슨 숨은 질서를 찾기 위해서 제가 그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한참 뒤에 브리티시 뮤지엄인가에 어디 가서 보니까 그 누구죠? 구텐베르그가 한 무슨 성경책인가 있어서 이렇게 두꺼운데 전부 손으로 그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흑연으로 전부 이렇게 레이아웃 그리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선이 보여요. 아, 역시 이 사람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이게 좀 안도감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진 제가 축적한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산업은행의 여러 가지 홍보 일들도 많이 하고 또 사진까지도 사진반이 따로 계십니다. 김명환 씨라는 분이 그 사롱 저 사진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 맡아서 하시는 건데 제가 그분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온 그 애뉴얼 리포트라든지 브로셔를 보니까 그 사진들이라는 것이 내가 상상하는 그런 사진도 아니었었고요. 그런 공장을 본 적도 없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사진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좀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사진 담당하신 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거를 좀 사진까지도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진까지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4x5라는 카메라. 요즘 별로 안 쓰죠. 4x5 카메라, 120, 그 다음에 이제 저 36mm, 이걸 렌즈를 뭐 와이드, 뭡니까, 망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달라고 해가지고, 산업은행에 16대인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랜드로버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디펜더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군에서 많이 쓰던 차죠. 알루미늄으로 만든 차고. 이게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은 생산이 중단되는데 일본 시장에서 하도 요구가 많아가지고 리미트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 지금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차를 한 대 받아가지고 제 혼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울산 공업단지 이쪽을 다 제가 취재를 다 했습니다. 뭐 인터뷰도 다 하고 저는 무슨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가서 느끼면서 느끼는 대로 제가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전문가를 동원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이 공업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알게 되는 자료를 만드니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풍부하게 모았죠. 거기다 대접까지 받았죠. 산업은행 무기관산업 투용자업체니까 새파랗게 젊은 뭐 20대밖에 안 된 사람이 내려갔는데 그냥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지방에 내려가면 요정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대접을 받고 뭐 이래가면서 하여튼 제가 취재를 한 6개월 가까이 했나요? 울산공업단지 초창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몇 번은 조선공사 찍다가도 그렇고 연합철강이라는 회사에 크레인을 타고 찍다가도 그렇고 좀 몇 번 이제 사고가 날 그런 이제 위험도 있었습니다만 사고는 안 났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산업은행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대학을 낙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일이 재미가 있고 다시 또 서울역에 도전을 하니까 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 이듬해에 그냥 뭐 이게 커머셜이라는 우리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커머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냐. 상업을 좀 이해하자 해서 이제 상학 쪽에 부탄국대학의 상학과를 갔었어요. 가는데 어떤 데는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사실 2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은 끝나버렸죠. 끝나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그게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중간에 이제 만나게 되신 분이 지금은 개선산업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비즈니스를 아마 최초 시작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최초가 아니더라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이 그분인 것 같은데 한양대 건축과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삼청동 입구에 자리를 하나 2층 사무실을 얻으셔가지고 인테리어 회사를 했습니다. 그때 회사 이름은 그 개선이 아니고 엘리건스 인테리어스라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건축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를 조금 알아서 거기서도 이제 그 실내 건축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CI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개발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데 뭐 그래픽 요소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그래픽 요소가 필요해서 이제 그런 사람을 찾는 중에 나를 아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또 뭐 뭔지는 잘 모르지만 가보자 해서 이제 그 사무실을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될 곳이라고 딱 느껴졌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산업행하고는. 거기다가 또 인테리어 잡지들이 쭉 질비하게 늘려져 있는데 굉장히 읽기 좋은 잡지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돔스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은 이제 죽고 없어졌지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든지 또 지금 독일에서 나오고 있는 MD라든지 등등 좋은 오타고노라든지 이태리에서는 뭐 이런 좋은 잡지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이미 산업에서 떠났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로 옮기겠다 했더니 그 당시 제가 뭐 저 혼자밖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홍보 일을 근데 두 사람 보는데 저 하나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쉽게 나왔을 텐데 쉽게 못 나왔어요. 그런데 하여튼 정 가고 싶다면은 이제 퇴근 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퇴근 후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좋으니까 거기가 너무나 좋아요. 환경 자체가 너무나 좋고 내가 일할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회사의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건축을 이해하게 되고 인테리어를 이해하게 되고 물건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찰스 힐스도 만나고 미스 반델로우도 만나고 르꼬르비지에도 만나게 되고 그런 물건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한 것이 그때 당시부터입니다. 굉장히 일찍 만났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기 대표로 계신 장충섭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뭐 추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 브리테니카 회사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백과사전 만드는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창 씨라는 분이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독립된 이제 서울지사가 아니고 서울지사를 만들려고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잊지 못해서 정 그렇다면 이제 일본 지사의 서울 출장소로 허락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출장 소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그분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의 많은 영향을 내가 받은 사람이고 또 특히 그분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서 제가 저로서는 이제 뭐 이 서양 디자인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일깨워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그분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지금도 장인 후원 사업을 다른 어떤 그런 재단법인한테 제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주에 해당된 생활문화에 관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릇부터 하자. 먹는 것이 사람들의 정신을 엄청나게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요즘 뭐 옛날에 좋았던 우리 전통문화의 좋은 그릇들조차도 이게 뭐 소금 원물이 들어오고 뭐 그 이전에 일본이 또 그렇게 해왔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다 버렸잖아요. 그 아까운 그 아름다운 물건들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서양에서 만드는 플라스틱 그리스라든지 스테인리스 그리스라든지 전부 이런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전통하고 좀 유리되는, 예를 들면은, 요즘 뭐 여기 젊으신 이제 부부도 계시겠지만,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부부 생활하는데 이제 가끔 가보면은, 뭐 갖다 이제 서빙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옛날 같은 게 조심하지 않거든요. 또 다 식사를 끝난 다음에 이제 뭐 그릇을 이제 뭡니까 그릇 닦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닦는 걸 봐도 뭐 소리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그런 이 소중한 정신을 갖다 다 파괴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만창씨 물론 그랬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릇 자체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건 깨지는 물건이래요.
그래야 조심해서 다닙니다. 갖다 서빙할 때든지 나중에 뒤 처리를 할 때든지. 그래서 놀 때도 가지런히 놓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그 좋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주 중에서도 이제 음식 문화에 대한 그릇, 이걸 어떻게 체계화시킬 거냐를 가지고 또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겨울 오고, 가을, 겨울 요거는 이제 노쇠로 했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봄에는 이제 연엽, 사기로 된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발을 했는데, 그것도 학교에 가서 이제 뭔가 좋은 자료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쪽으로 많이 이제 가서 여쭤봤지만은 정확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옹기를 굽는 데라든지 또는 이제 연엽 백자를 굽는 데라든지 또 노쇠 방자 반상기를 굽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전통적인 데를 찾아다니면서 전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뭐 바람직한 인터뷰할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상 차리는 분들, 이분들을 찾아가야 되니까 7순 이상 되신 할머니들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 상 차림이 어떻고 어땠구나, 또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전부 놓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전통 음식을 먹자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이미 서양 문화가 거의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도 서양 옷을 입고 다니고 이제 지금 음식만 해도 얼마나 선택이 많아졌습니까? 중국 음식뿐만 아니라 이태리 음식, 뭐 미국 음식, 프랑스 음식 뭐 엄청나게 선택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인정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릇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느냐. 또 영양학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너무나 지금 요즘 우리나라 지금 많이 굉장히 여성분들 계시지만 날씬해졌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 영양 상태가 자꾸 아주 좋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 개발할 당시에도 이제 그릇 크기 이걸 좀 더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진짜 뭐 맨날 먹는 게 많은 거죠. 밥하고 국하고 그다음에 생선 토막 아니면 이제 김하고 그다음에 계절 반찬 몇 가지 넣고 그냥 먹거나 그 아침에 보면 아주 축소된 걸로 먹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밥그릇도 크고 국그릇도 크고 다 컸습니다. 지금 그렇게 먹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뭐 이렇게 공기 자체도 크지만은 밥을 그냥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영양학적으로 좀 줄여서 적절하게 먹을 수 있게 하고 선택적으로 서양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건 같이 먹게 하자 해서 사이즈라든지 또 우리가 사계절이 있으니까 사계절에 맞도록 좀 몇 첩을 할 거냐. 처음에는 3첩을 시작했어요. 계절 반찬을 3가지만 주자. 많으면 그때그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많이 지방에 출장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겪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이제 소비가 많다는 얘기죠. 거의 3분의 2 이상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주 지역이라든지 밑에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식당 잘한 데 간다 그러면 거의 뭐 상이 가득 차죠. 그럼 과연 그게 다 프레시한 음식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더군다나 뭐 요즘 이제 오게닉 하지만은 요즘 뭐 농사라는 게 전부 비료 쓰고 뭐 약품 쓰고 전부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해서 이제 그런 점들까지 다 고려해서 3첩을 기준으로 해서 상차림을 정했고 이제 가을하고 겨울하고 봄, 여름에 쓰는 그릇을 이제 2가지로 해서 개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옹기도 옹기가 아닙니다. 옹기로 된 이 항아리도 물론 보관 음식을 위해서는 이제 옹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뭐 그 항아리가 숨쉰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뭡니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담긴 음식이 바깥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이제 옹기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나중에 이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지금 그 동양관을 새로 만들 때 그 반상기는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 거기 장기 콜렉션, 영국 콜렉션으로 됐고요. 또 옹기를 만드는 이제 항아리 같은 것은 지금 그 엘버트 뮤지엄, 영국입니다.
이상하게 영국으로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요. 로버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신 분이지만 야나기 소울이라는 분, 야나기 누구죠? 아버님. 우리 한국을 굉장히 아꼈던 분. 막사발을 아주 그냥 가치 있는 사발. 예. 문혜우 씨. 그분 민예관이라고 있는데, 그 민예관에서도 그 항아리를 사갔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뭐 이런 쪽에 어떤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옆에 계신 분들하고 노력을 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접근해서 그런 물건들을 만들었고, 그런 물건들이 그런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민예관이라든지 앨버트 뮤지엄에서 그런 것들을 컬렉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해왔습니다. 너무 길게 됐는데, 어쨌든 그 다음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고, 또 뭐 일요일까지도 일요일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가정한테는 제가 불충실한 그런 사람이죠. 개인한테도 별로 뭔가 자기 자신에게도 역할을 못했지만 가정에도 역할을 못했고, 어쨌든 이 디자인에 너무 미쳐가지고 디자인으로만 그냥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이 계속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강연 자료도 이제 준비해서 사무국에 드려야 했는데, 워낙 이제 바쁜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고, 또 지금도 이제 해외하고 일을 같이 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아주 시간이 아주 균형을 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양해를 구해서 만약에 그 자료를 만들 수 없다면은 제가 참여를 못 하겠다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참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간단한 얘기는, 제가 제 동년배의 다른 디자이너분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 점, 그런 것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이제 낙방을 했고, 나중에 생각하기를 그때 떨어진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저는 이제 디자인 분야는 안 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 분야도 학교에 대한 어떤 그것이 굉장히 좀 치열한 듯한 그런 인상을 가끔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닥에서도 그렇고, 또 옛날에 서울대학에 이제 무슨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저를 입회를 시켜놓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안 나갔죠. 그래서 그런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어떤 대학이라든지 또는 어떤 계보라든지 이런 것들과 무관해서 선후배, 학연, 지연 이런 데 전혀 얽혀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나한테는 많은 자유를 주고 있고, 굉장히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외롭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이 바빠서 외로움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오히려 대학을 못 간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무슨 분류 기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를 그래서 무슨 제야 디자이너라고 말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뿌리 깊은 나무가 무슨 그런 사회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잡지라고 조금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시절 미술반에서 이제 미술반 활동을 했는데요. 저를 미술을 지도해 주신 분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지도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런 분들도 없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활동을 하면서 삼국산업은행, 브리타니카 회사, 개선산업, 그 이후는 독립해서 쭉 일을 해왔으니까요.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하여간 주어진 일은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운명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다른 분들하고 조금은 좀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사회활동할 때에는 사실 대학 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죠. 지금은 조금 수월해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뭐 대학 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조금 저는 아까 김현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자기가 독립해서 하든 우선 자기가 디자인을 해야겠다고 하면은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을 처음에 이제 뭐 어떤 경로로 이제 어떤 동기에서 이제 미대를 갔는지 또는 뭐 응용미술학과를 갔는지 공예과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좀 사회활동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50년 동안 조그만 조직이지만 뭐 많게는 25명까지 이제 운영을 해봤고, 그 이후로는 이제 법인화 시켜가지고 이제 파트너십 체제를 바꿔서 국내의 어떤 그런 아웃소싱 중심으로 그때 프로젝트 베이스로 풀어가는 일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한 동기도 사실은 실제 시대적인 요청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안 돼요. 뭐 대학원 나오고 요즘 뭐 되게 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러시고 또 박사까지 요즘은 다양하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실제 일하고 연관해서 본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 같아요. 다른 얘기. 그 실제로 제가 겪는 일들. 아까 우리 김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지금 대학을 선택을 해서 졸업했다 하더라도 좀 더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서는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좀 내가 진짜 이 일을 꼭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디자인 중에서도 어떤 분야의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프로젝트 프로듀스도 하고 뉴 비즈니스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남한테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프로 전문 이제 이 컨설팅 하는 회사에다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역시 컨셉트는 제가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수요 공급이 뭐 좀 아까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가 좋아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매니지먼트 할 수도 없어요. 그 일도 매니지먼트 해야 되고, 일 매니지먼트 한다는 것이 수지를 맞춘다는 얘기죠. 그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경영을 잘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밸런스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디자이너로서는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기 취향이 아니더라도 옆에 누구 한 사람을 두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혼자 독립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유럽에 가면 특히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그 디자인으로 전부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하다는 회사들이 대개 두세 명, 대여섯 명의 고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은 큰 광고 대행사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다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대로 자금은 작은 대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큰 요직은 큰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외주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큰 회사에서 작은 이 회사에다 외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치러지지가 않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혼자라도 시작을 해서 얼마든지 많은 파트너들을 좀 교류를 해가면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뭐 일을 한 것을 잠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예, 싫어서. 예? 지금 뭐 여기 이제 굳이 여기 뭐 제목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냥 하여튼 그 구역을 짓느라고 에티오 디자인 쪽에 했던 일들 대충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나무 전신입니다. 이건 하우스 오브 완지로 해서 그 뿌리 깊은 나무 내부의 어떤 프로모션 잡지로 개발된 배움나무라는 잡지부터 제가 뿌리 깊은 나무 인연에 대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제 폐간돼가지고 지금 뭐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발행인도 돌아가셨고 해서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만 뿌리 깊은 나무 표지입니다. 그 뿌리 깊은 나무 표지의 이 제목 컨텐츠 페이지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이쪽 옆에 가는 글씨를 보면은 전부 여기 이 잡지에 관여한 그 기획에서부터 그 다음에 취재에서부터 편집에서부터 미술서부터 제작 또 판매까지 이 잡지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크레딧이 다 양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뿌리 깊은 나무가 폐간 조치되고 그 스텝들이 그대로 남아서 한국의 발견이라는 인문 지리지를 11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간된 것이 세미 깊은 물, 여성지, 가정지로 출발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성지라고 하지만은 그 원래 출발점은 역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사람 잡지라고 목표를 정하고 출발한 잡지입니다. 여기 역시 세미 깊은 물의 컨텐츠 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판형이 그 사륙판인가요? 사륙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때 광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이즈가 전부 확대돼서 A4 사이즈로 지금 바뀐 체제입니다. 이것도 지금 바뀐 체제에서의 컨텐츠 페이지입니다. 이제 바람바람이라는 이제 그 칼럼인데 그 계절 따라 뭐 좀 이 관심 있는 과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재로 좀 많이 다뤘죠. 그 요즘 보면 이게 바람바람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이 자연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먹어왔던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촉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걸 다시 자꾸 되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든 페이지입니다. 박경리 선생님이시고. 그 앞에 그거 잠깐 보여줄까요? 문명 타파가. 이거는 무슨 노래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동아일보에서 이게 몇 년도죠, 이근희 씨? 이게 몇 년 같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 이제 문명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한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한 페이지로 올려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그 살림살이가 요즘 이제 명품 해가지고 난리인데 사실 명품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여유 있으신 분은 뭐 그걸 즐기시면 되는 거지만 일반 대중들이 물건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유럽에 가면 백화점에 가면 전부 대중적인 물건들을 많이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페셜라이즈된 스토어가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실제 좋은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이 봉숭아입니다. 봉숭아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있으시죠? 요즘 막걸리가 붐이지만 옛날 당시에는 막걸리가 이면당할 때 시절입니다. 서남사에 지었습니다. 이건 송영방 선생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동양어가. 동대학교 네, 대학원장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한창희 씨 돌아가시고 10주년 기념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제 그분을 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스태프들이 그 주변의 논설위원, 편집위원까지 합쳐서 한 58분인가요? 그분들이 글을 좀 쓰고 해서 만든 책입니다. 요거는 지금 표지가 사진작가 최강호 씨라는 뿌리깊은 나무 잡지의 사진부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 표지가 이걸 싼 겁니다. 위에 접고 밑에 접어서 가운데만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이걸 펴면은 포스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다 살아있죠. 이것도 사진작가, 젊은 사진작가예요. 요건 이제 재단법인 예올이라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가꾸는 이제 재단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하우스 오반지입니다. 요건 좀 김종학 선생님 최근에 책을 하나 만드신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드린 거죠. 이건 노르딕 디자인 스타일 전시회가 한번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좀 정리해 줬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태리 볼로냐 지방에서 그 세계 아동 도서전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3년 전인가요? 2009년에 그 한국이 이제 주민국으로 초대가 돼서 그 총감독을 맡아달라 해서 그걸 제가 총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레센 모아라는 이 전시인데요. 이게 세계 지금 샌프란시스코 모마 뮤지엄으로 좀 옮겨가 있습니다. 이제 대림미술관가 있는데 여기에 레센 모아라고 한 제목은 이 전시회에 대한 제목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1950년, 5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5년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개발한 디트람스라는 총지휘자가 이제 개발한 물건들을 전부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전시를 하는 건데 이것이 일본에서 이제 기획이 된 겁니다. 일본의 산토리 뮤지엄에 그 게이코라는 그 큐레이터가 계신데 그분이 그 일본 사회에 대한 이 뭔가 좀 이렇게 이 자극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less but better라는 이 디트람스에 대한 이 디자인 철학 그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전시를 했는데 제목은 레센 모아라고 붙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원래 이제 욕망 덩어리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물건을 내가 필요해서 옷을 사러 가더라도 어떤 내가 윈도우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상품을 보고 끌려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따로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이에서 갈등을 믿고 좀 도전적인 분들은 좀 도전적으로 새로운 옷을 취하는 분들도 있지만 디트람스는 조금 욕망덩어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입고 싶은 옷은 저것인데 예? 내가 입고 싶은 옷은 저것인데 그거보다 더 좀 도전적인 옷을 보면은 갈등을 빚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을 빚지 말아라 하는 얘기. 그런 정도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저거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모아의 시대고 자기의 철학은 레스다. 그것이 베타다. 그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저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제 50년 동안 꾸준히 지켜온 10가지 프린시플입니다. 기본 원칙.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세미기품물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세미기품물 창건과 함께 공식 발표가 된 거죠. 그거 한 페이지에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대한. 이건 회사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유리인데요. 한국유리 공업주식회사를 한글라스로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참실은 손혜원 씨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리뉴얼 때 제가 들어가서 다시 좀 된 겁니다. 요거는 지금 LG 생활건강에 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드렸는데 조금 바뀌었죠, 많이. 광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쇠 반상기의 그 세트를 개발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윤재동 노인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죠? 인간문화재 되시는 분이 두드려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그 제가 보면 아름지기에서 점심에 대한 그릇을 또 여러 작가들한테 개발을 했는데 이걸 좀 쓰겠다고 해서 드렸죠. 항아리입니다. 아까 엘버트 뮤지엄에 있는. 요건 차 세트고요. 이건 차 담는 그릇. 요건 차에 대한 그 레이블입니다. 요건 우리나라의 그 판소리의 대표적인 것들하고 슬픈 소리 전집이라든지 뭐 그런 것, 소리에 대한 것을 그 정리를 한 물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 비싸다고 그래요. 요거는 정수기입니다. 옹기로 만든 우리 조선식 이 정수기를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요것은 SK텔레콤 세부진일지로 입고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요청이 와서 제가 이 모가 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플랜저 애들하고 마케팅 컨설팅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오피스를 전부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요건 저희 사무실입니다. 지금은 상태가 이렇지가 않습니다. 책으로 잔뜩 쌓여가지고 창고 같은 데는. 요거는 저하고 파트너 관계로 이제 건축 사진을 찍어준 김용관 씨라는 사무실을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이제 익스비션 디자인. 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 아트북 페어. 이건 우리문화사 60주년 기념 행사. 이건 경기도 박물관의 민속생활실을 저희들이 리노베이션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고궁박물관, 지금 경복궁에 있죠? 고궁박물관에서 초상화 전시회를 한 걸 제가 또 연출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뉴욕에 있는 UN 본부 메인 홀에서 남북한 전통공예전, 그것을 이제 기획을 해서 제가 연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LA에 있는 한국문화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대한 전시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볼로냐, 이태리 볼로냐에서는 그 한국 아동 노수전.
이건 이 어디죠? 이 장소가 센터사구. 예? 하여튼 이거는 이상전 씨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기획을 했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레센모아 전시장입니다. 대림미술관. 이건 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디트람스의 어떤 그런 이 레스버 배터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렵게 유치한 전시입니다. 이건 조계사의 그 문화재 안내판. 이것은 지금 여수 엑스포를 앞두고 여수시에 있는 문화재들에 대한 이 안내판입니다. 감사합니다.